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을 눈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몇몇 국가들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죠. 그중 대표적인 국가로 러시아, 인도, 중국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중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새로운 자금 세탁 수단으로 부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현지 경제 미디어 신랑 재경에 따르면 19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및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 범죄 전형적 사례 6건을 공동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중국 중앙은행은 그중 한 자금 세탁 사건을 예로 들며 2015년 8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첸모 씨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개설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해당 플랫폼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을 제한했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들의 출금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빼돌린 부당 이익은 국외 거래소로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됐으며 암호화폐가 국제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은 모두 금지를 하고 있지만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이 달라서 이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글로벌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 글로벌 규제 기관에서 우선순위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테러 자금 조달과 자금 세탁 방지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많은 성숙을 이루었다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보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 2017년 말 2018년 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믿지 못할 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상기의 난인데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실질적인 가치보다 과열이 되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말한 어조로 보았을 때 박상기의 난때와 같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암호화폐 실질 가치보다 과열이 되었다. 투자 신중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관련해 가상자산 암호화폐 분야가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과열돼 있다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는 암호화폐 관리 방안을 묻는 의원의 질의 대답으로 과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투자는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막 갖춰지는 셈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2018년 1월 박상기의 난 또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알트코인들의 급등락, 변동폭이 심하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채택과 전체적인 큰 틀을 보았을 때 과열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도적으로 볼 때 아직 초기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세 방안이 확정이 되었죠. 세금까지 거둔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시작으로 현재 많은 기관들과 고액자산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년 내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달성한 것일까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에서 1000BTC 보유 주소 공급량 비중이 2년 내 최고치를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멘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100에서 1000BTC 주소 보유량의 경우는 2년 내 최고 공급량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0에서 10,000BTC 주소 보유량은 5개월 내 최저치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세가 조금은 낮아졌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 속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에 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를 내는 글로벌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줄여서 보아라고 하죠. 보아에서 보고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욱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대형 은행 보아의 경우는 디파이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디파이의 경우는 자본시장을 크게 변혁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블록체인보다 우수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비트코인 평가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보유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주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마이닝이 대량의 전력을 소비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고 하네요.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욱 우수하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능만 본다면 비트코인보다 우수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 네임이죠.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만이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자산가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얼마 전 지인이 이제 저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암호화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비트코인이라는 벽을 넘을 만한 코인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는 뜻이 많은 뜻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브랜드 네임을 뛰어넘는 코인이 나오려면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태국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부총재는 올해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티다 판노먼 태국 중앙은행 이제 부총재의 경우는 브리핑에서 태국 중앙은행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태국은 불법이 아닌 외화 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자산 유동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규제할 것이며 다만 암호화폐는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르게 규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적인 규제, 큰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뿐 아니라 현재 지금 CBDC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우리나라 포함 수많은 국가들에서 실사용이 될 예정이죠.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의 미 연준 의장이 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의장은 디지털 통화 CBDC 주요 원칙을 말했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주최한 가상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폐막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CBDC에 대한 대처와 주요 원칙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CBDC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현금 및 기타 돈과 공존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밑에 이제 국제 결제의 개선에 있어서는 민간 부문에게도 기대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부제는 이제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하고 포괄적인 국제 결제를 향하여 라는 것으로 그러한 결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 중 하나로 CBDC에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의 개선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며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현재 로드맵만 보더라도 내년 2022년이죠.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CBDC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CBDC의 기반 기술이 암호화폐 시장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현금과 카드 그리고 CBDC를 사용하게 될 때 그로 인해 얻을 암호화폐 시장의 반사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핫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NFT인데요. 리플사가 디파이에 이어 NFT 시장까지 진출을 꾀하는 것일까요? 현재 하는 일만 보면 10,000원에는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TO는 NFT를 XRP 레저에 가져오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NFT를 XRP 레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NFT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관심을 끄는 측면은 디지털 권리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슈왈츠는 모든 사람이 현재 아이튠즈에서 노래, 킨들에서 이북,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영화 같은 형태로 디지털 권리 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현재의 이러한 권리들은 처참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NFT가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관한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언급 전에 이미 XRP 랩스의 설립자 위스 윈드의 경우는 XRP 랩스에 NFT를 추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파크 토큰이 정상적으로 배포된 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XRP의 가격만 본다면 참 쉽지 않죠. 일단 XRP와 리플사의 소송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다른 코인들에서 나왔다면 아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과연 앞으로 리플사가 꿈꾸고 있는 미래,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XRP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수렴을 하게 될지 우리 모두의 괴르코인 XRP 같이 한번 존버해보도록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93% 지금 또 올랐네요. 1.36% 상승한 6,600만원대, 이더리움이 2.26% 상승한 200만원대, 카르다노 에이다가 5.73% 상승한 148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죠. 0.21% 하락한 533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